상어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정상적일 때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갑자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어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노클러나 서버가 너무 많이에 맞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깊은 싸움 모험에 참여하세요.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세요. 남자가 공중에서 상어에게 물렸다는 장면을 보기 위해 2022년 9월 28일 오전 9시 15분 케이프타운 근처 피시욱 베이에서 3.5m 길이의 대형 화이트 상어가 발견되었습니다. 경고 경적이 울리며 해변은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물속에 머물렀습니다. 오후에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국 회계사 마이클 코엔 씨 44세가 매일 수영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스파터 애슐리 설리번은 코엔 씨가 주저하지 않고 위험한 야수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며 점점 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번과 다른 사람들은 코엔 씨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또 다른 영웅 휴틸이 코엔 씨에게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코엔 씨의 트라우마를 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없어지고 왼쪽 다리는 상어 이빨 자국이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즉석에서 임시 매서가 제대로 공명을 제어하고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코엔 씨는 헬리콥터로 이송되어 7리터의 피를 받았으며 방대한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걷기 능력에 대한 전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코엔 씨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스스로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과 만남의 현실을 강조합니다. 플래텐버그 베이 근처에서 맑은 날에 서핑하는 사이클론 위에 대형 화이트 상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드론 조종사인 자크 버먼은 상어가 표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버먼의 아버지 친구인 국립해양구조협회의 마크 로저스가 즉시 통보되었습니다. 로저스는 드론이 긴장되는 일을 촬영하는 동안 서퍼들을 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서퍼 한 명이 상어가 가까이 다가오자 깜짝 놀라 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의 서퍼는 반대 방향을 향해 있어 곧 닥칠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현실감 있게 묘사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 비디오가 게시되자 즉시 1,500명 이상의 팔로워가 모이며 비디오는 단기간 내에 55,910회 조회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한 주된 이유는 서핑 커뮤니티와 해변객들에게 대형 화이트 상어의 계속된 존재, 특히 그들의 성수기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사건 이후 일부 서퍼들은 용감하게도 상어가 이전에 발견된 동일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론 영상은 이런 명백한 무감각을 중단하고 이 물에서의 대형 화이트 상어의 영원한 존재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서퍼가 서핑보드에서 잡히기 시작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영상은 서퍼들이 청명한 바다로 소리내어 나아가는 평온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보드가 물을 가르며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평온은 공포로 변합니다. 드디어 터지는 철석 소리는 모든 평정을 깨부수며 한 명의 서퍼가 그의 보드에서 사라집니다. 라인업에서 눈에 띄는 빈자리, 이것은 불길한 존재입니다. 자연의 원초적인 목소리는 슬로우 모션으로 강조될 때 극적으로 증폭됩니다. 시간은 멈추는 듯하며 마음이 멎을 만한 순간을 연장시키며 서퍼의 불길한 만남을 반영시킵니다. 실시간의 즉각적인 이상현상 가운데 물줄기는 늘어나며 확대되어 원초적인 사냥을 하는 상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유다이버가 상어와 싸운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콜롬비아의 대담한 자유다이버 크리스티안 카스타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25개의 콜롬비아 기록을 보유한 경험 많은 자유다이버로 산 안드레스의 니르바나 다이브 사이트에 맑고 청명한 물에서 소규모 다이빙 그룹과 함께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7월 18일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양백선 상어와 마주쳤습니다. 이는 카스타뇨에게는 흔치 않은 광경이었지만 이번 만남은 독특했습니다. 상어의 침입으로 인해 긴장감 넘치는 훈련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어는 너무 가까이 머물러 강력한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카스타뇨는 지느러미와 손으로 상어를 밀어내는 공격적인 기동을 사용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가득 찬 혼란 속에서 여러 차례 부상을 입었지만
상어의 눈을 찌르는 그의 공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지의 힘으로 안전한 곳으로 약 250m를 수영해 생존했습니다. 그의 팀의 신속한 대응과 선원이 도착한 시점에 선원이 도움을 받아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상어가 다이버를 공격한 사건. 나는 에지프트 해안에서 다이빙 여행 중에 대양 백선 상어가 충돌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충격적인 생존 이야기에서 다이빙으로 유명한 장소는 댄 화이트와 그의 파트너를 통해 힘들었습니다. 평범한 깊은 다이빙이 악몽으로 변했을 때 상어가 그들 가운데로 헤엄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사 중이었고 다이버의 레귤레이터에서 나오는 거품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어적으로 변할 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어는 의도치 않은 개인을 공격하여 참혹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룹은 야생으로의 침입에 노여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패닉과 아드레날린 속에서 부상자가 물에서 급히 끌려 나왔습니다. 출혈이 멈추고 구조 및 치료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사건의 여파에서는 끔찍한 경험에 충격받은 깊이 상처 입은 생존자가 나타났습니다. 댄의 녹화된 내용을 통해 이 사건은 심장을 떨게 하는 능력과 냉혹함을 상기시킵니다. 주의할 점은 사냥 의도가 없더라도 상어는 여전히 당신을 먹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 코드 공격 2018년 9월 15일 재미있는 하루가 비극으로 돌아갔습니다. 26세의 브라질 학생아서 메디치가 케이프 코드 뉴콤 홀로 비치에서 상어에게 공격당해 사망했습니다. 아서는 열렬한 서퍼로서 바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잠복 중인 위험을 가리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한 소녀가 서핑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전화를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다투는 동안에 그녀는 비명을 듣고 누군가가 공격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메디치는 이 공격에서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80년 넘게 케이프 코드에서 발생한 첫 번째 치명적인 상어 공격으로 해변 사회에 충격을 주며 안전조치와 상어 탐지 기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애도 속에서 주민들은 거부할 수 없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서기 위해 결속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안식처는 항상 포식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아서의 죽음은 자연의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을 잘 보여주며 더 높은 경계와 안전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호랑이 상어가 스노클러를 공격. 델리아 파이라이트는 갈라파고스의 자연경이 중 하나를 방문한 42세의 강건한 여성으로 목스테라 일렉 근처 볼처 섬에서 투어 그룹과 함께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델리아는 수중 세계의 우아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예상치 못한 압력을 느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그녀의 다리는 점점 마비되고 무거워졌습니다. 흰죽지마도요와 자신의 피를 보고 그녀는 상처를 입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로서 그녀는 자신의 위험을 인식하고 빠른 속도로 동료 관광객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놀링하는 물에서 구조하여 보트로 산타 크루즈 섬의 근처 건강시설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의 영웅적인 의사들은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수술을 진행했고 그녀의 다리에 100여 개 이상의 상처를 세심하게 꿰매었습니다. 셀폰 비디오는 충격 이후 그녀의 다리 움직임이 약간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긴, 고된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할 예정입니다. 의심되는 공격자는 10에서 13피트 크기의 큰 호랑이 상어였으며 그녀가 살아남은 것은 운이 좋았습니다. 이집트 상어 공격 2023년 남성의 이상적인 이집트 레드 해변 도시 리조트 휴가가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늘처럼 푸른 파도 아래 자신의 피부에 햇살이 내리치고 파란 바다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순간을 즐기고 있었지만 감지되지 않은 상어가 그를 겨냥했습니다. 23세의 블라디미르 포포프는 그의 아버지와 여자친구와 함께 해변을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휴식 중간에 대형 호랑이 상어가 공격을 벌였을 때 모든 것이 블라디미르와 그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그의 아들이 상어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포포프에게 발생한 충격적인 상어 공격 이후에는 해변객들 사이에 미디어적인 패닉과 충격이 일었습니다. 포포프는 그림자 같은 포식자의 턱에서 급히 구출되어 중요한 의료 조치를 받았지만 모든 노력이 헛되게 끝났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해변은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대응하는 상황으로 변했으며 이로 인해 레드해의 소중한 물에서의 안전조치와 해양생물의 증가하는 모니터링이 대대적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헤더 보스웰 공격 1994년 3월 헤더 보스웰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연구 선박인 NOAA의 연구선에서 약 300마일 떨어진 동부의 엘스터 섬에서 대형 화이트 상어와의 생명을 바꾸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보스웰은 열렬한 선원들과 함께 대양을 헤엄치던 중 거대한 15피트 화이트 상어가 나타나 먼저 동료 선원의 다리에 입을 물었으나 그 후 보스웰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겪은 고난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상어는 여러 차례 그녀를 공격하고 물 속으로 끌어내려갔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용감한 선원들에 의해 급히 구명되었습니다. 선박으로 다시 돌아온 후 긴급 의료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다리에서 상당량의 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턱뒤로서의 벨트 등을 이용해 그녀는 놀라운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공포의 순간 속에서 보스웰이 생존을 위한 승리의 사실은 인간의 내면 강인함과 구조자들의 신속한 사고력을 보여줍니다. 패러세일러가 상어에게 공격당한 사건 2021년 6월의 한 금요일 요르단 아가디르 해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패러세일링 중에 무심코 다가간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평화로운 붉은 바다의 물속에서 이 사건은 상어 공격 분석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어가 실제로 물 위로 뛰어올라 남성을 덮쳤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상어의 이빨은 남성의 몸에 충격적인 출혈을 일으키며 여러 개의 힘줄이 찢어지고 발 뒤꿈치가 부분적으로 절단되었으며 살점이 찢어지고 여러 군데 찔림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패러세일링 예호가가 상어에게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패러세일링이 일반적으로 위험해서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사건은 상어 공격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그 편안함을 깨버렸습니다. 이는 패러세일링과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의 레저 활동 중에도 증가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놀이터라 부르는 환경도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세계이며 거기에는 길들지 않은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탐색해봅시다. 앞으로도 우리의 업데이트를 기대해주시고 더 많은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